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3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반주에 맞추어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정열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보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물이 소생하는 봄날, 꽃이 피는 이른 봄을 시샘듯 뒤눈이 내리고 있지만 제230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우리는 대내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더 나은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 인접한 도시들은 지역 발전과 시민 편의를 위해 시와는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 통보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택시 공설 종합장사시설, 용인시에 들어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전력 공급을 위한 송전선로 설치, LNG 화력 발전소, LNG 열 병합 발전소 건설 등은 사업 효율성을 이유로 안성시 희생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인접 지역 간 공생을 통한 지역 간 균형 발전이 아닌 일방적인 발전 이익을 위해 우리 시 커다란 희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발전 기회를 제한 박탈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성 시민의 기본적 생존권과 재산권을 철저히 유린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는 안성시 존재를 망각한 형태인 것입니다. 평택시와 용인시는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 그리고 처녀의 자연, 안성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철회되는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이는 목줄 조이기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내 땅인데 내 마음이라는 태도가 아닌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이웃인 안성 시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바람직한 행보를 실천해 주십시오. 나의 이로움이 누군가의 불이익을 위해 성립되어 있지 않은지, 모두의 권리와 의로움을 위해 어떠한 이웃이 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안성시의회는 우리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을 지키고 미래 세대의 삶의 터전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도 현실을 직시하여 실기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3월 28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안건 심의와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 작성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안건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생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계획서 작성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충실한 자료 준비와 함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봄철 해빙과 더불어 각종 사고의 위험에 취약한 시기입니다. 안전점검으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시기 바라며, 건조한 기후로 인하여 각종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계절인 만큼 화재 예방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시기일수록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응원을 부탁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고 안정열 의장님 주재로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중구 의회 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과장 이진구입니다. 제23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집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회 경위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최우섭 운영위원장 등 5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25년 3월 7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장 예산안,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심의 등이 주 의제가 되겠으며 접수된 안건은 총 27건으로 세부 내역은 안성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안 등 조례안 8건과 결의안 1건, 건의안 1건이 의원 발의되었으며 안성시장으로부터 예산안 1건, 기금안 4건, 안성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 등 조례안 8건, 2025년도 안성시 경기청선 사다리 프로그램 사무, 민간주택 동의안 등 일반 안건 3건과 보고권 1건, 총 17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1차 본회의 진행 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0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 결정한 대로 3월 18일부터 3월 28일까지 11일간 개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2항 제23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명순에 의거 박근배 의원님과 이관실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5년도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의원 선임권과 활동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3월 18일부터 결과 보고서 채택 시까지로 하고 의원 구성은 협의하신 대로 박근배 의원님, 이관실 의원님, 이중섭 의원님, 정천식 부의장님, 최승혁 의원님, 최호석 운영위원장님, 황윤희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최호석 운영위원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길이 너무 막혀서. 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최우섭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제23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서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77조에 따라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시정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의정 활동을 수행하면서 수렴한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 송전선로 건설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인 황윤희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윤희 의원입니다. 안성 송전선로 건설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은 8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결의안으로 대표 발의자인 제가 제안 설명드림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4일 한국전력은 안성을 관통하는 3개의 송전선로 건설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피해는 물론 수도권 집중을 강화해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킬 것입니다. 이에 안성시 의회는 시민의 건강권과 재산권을 지키고 민주적인 전력 수급 계획 수립을 위해 송전선로 건설 반대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성 송전선로 건설 계획 철회 촉구 결의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제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따라 345kV 송전망인 신원주 동용인, 신중부 신용인, 북천안 신기흥 노선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 세 노선은 안성을 동서축, 남북축으로 관통하는 것으로 노선의 예상 선로 길이는 각각 60km, 74km, 72km에 달한다. 또 설치될 송전탑 등의 지지물은 각각 130기, 165기, 164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송전선로가 지나는 안성 관내 대상 구역은 신원주 동용인선의 경우 1죽 죽산 3죽 보계면이며 나머지 남북측 2개의 노선은 서운 금강 보계 고산면이다. 이번 송전선로 건설은 용인 SK 반도체 산단과 용인 삼성 국가산업단지의 전력 공급을 위한 것이다. 또 최근 수도권 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소위 전기 먹는 하마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함이다. 요컨대 수도권에 집중된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압도적 발전량을 보이는 전라권의 신재생 에너지를 송전하기 위한 것으로 송전선로는 무려 전남, 해남과 강양에서 출발해 인천과 기흥까지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안성도 지난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 대기업의 필요만 상정하여 장거리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것은 타 지역의 일방적인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특히 안성 시민은 이미 기설 345kV 변전소, 765kV 변전소 등 총 6개의 변전소와 350여 기의 송전탑으로 인해 오랜 시간 희생을 감내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희생을 강요받고 있는 셈이다.
송전선로 건설은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주민의 건강권 침해이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고압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극저주파 전자파를 발암 가능성 물질로 분류했고, 실제로 송전탑 인근의 수많은 주민들이 암 발생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한다. 또한 송전선로 건설은 자연환경을 훼손해 지역의 관광업과 농업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며 부동산 가치 하락으로 주민의 재산권 침해도 발생한다. 하지만 정작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인 입지선정위원회나 사업설명회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사업은 강행될 수 있는 구조이다. 우리는 정부의 이러한 일방적인 사업 추진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정부는 전력 수요가 많은 산업을 신재생 에너지 발전이 많은 지역에 입지시켜야 한다. 또 데이터 센터 지방 이전을 강제해야 한다. 그것이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대의에 부합한다. 전력은 송전 거리가 길어질수록 손실이 많아지며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에는 막대한 국민 세금이 소요된다. 수요와 공급을 생각하지 않은 정부 정책, 일부 대기업의 편익만 생각하는 정부 정책이 수많은 지역과 주민의 피해를 야기하는 셈이다. 현재의 송전선로 건설 계획은 제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목표로 하는 경제성, 안전성, 환경성 그 어디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아울러 다량의 전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도 신재생 에너지 발전과 활용에 대한 자구적인 노력은 전혀 없어 보인다. 에너지 전환을 위한 투자는 게을리하면서 정부의 송전망 건설만을 바라보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새로운 송전망 건설은 안성의 필요를 반영하는 것도 아니다. 현재 추진 중인 동신산업단지 개발과 준공을 앞둔 제5산업단지에 필요한 전력은 기존의 공급망으로 충분히 공급이 가능하다. 우리는 신재생 에너지 확대, 탄소 중립, 국가 기간 산업의 필요라는 대의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의 정책이 국토 균형 발전을 도외시하고 수도권 집중을 심화하는 잘못된 방법을 지적하는 것이다. 정부는 대기업과 타 지자체의 필요를 이유로 지역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는 비민주적이며 폭압적인 것으로 향후 송전선로가 지나는 모든 지역 주민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것이다. 만약 송전선로 건설이 안성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될 경우 안성시 의회는 시민과 결사항전의 자세로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 이에 우리 안성시 의회 의원 일동은 송전선로 건설 계획의 철회를 촉구하며 정부와 관계기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안성을 관통하는 신규 송전선로 건설을 전면 백지화하고 재검토하라. 하나, 국회는 시급히 전력 수요가 많은 산업 및 데이터 센터의 지방 이전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정하라. 하나, 한국전력은 안성에 기설치된 송전선로의 지중화를 추진,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2025년 3월 18일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질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 송전선로 건설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인 최호섭 위원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도, 원곡, 양성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 최호섭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은 8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건의안으로 대표 발의자인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2022년부터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를 포함하여 전국 243개 지방의회 직원들의 신분이 시, 군, 구청 등 집행부 공무원과 분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은 독립하지 못한 반쪽짜리 인사권 독립이라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의 하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여전히 의결기관이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인 집행부를 차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수도권 지방의회와 비수도권 지방의회 간에도 지방의회 조직 운영에 있어서 불균형을 초래하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기초 지방의회 중 지방의원 정수가 10명 이상인 시, 자치구 지방의원의 정수가 10명 이상이고 인구 10만 명 이상인 군은 의회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경기도 내 작은 지방의회에 매우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구 9만 명의 충청남도 홍성군은 의회 사무국을, 인구 7만의 전라북도 남원시도 의회 사무국을, 인구 6만의 경상북도 문경시도 의회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지만 인구 20만 명이 넘는 안성시를 비롯한 경기도 14개 도시들은 비수도권 도시들의 의회 사무국보다 많은 시민들의 요구사항, 조례, 예산 등을 처리함에도 여전히 의회 사무과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현재 의회 사무기구 설치 기준이 얼마나 불공정한지를 보여주는 점일 것입니다. 이 부조리한 규정으로 집행부와도 지방의회와도 이중차별을 받는 경기도 작은 지방의회 직원들 사이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초의회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우수 인재의 유입을 방해받게 되며 의회 사무기구의 전문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입니다. 따라서 기초지방의회의 의회 사무국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국장급 직위를 둘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모든 기초의회가 시, 군, 구 구별 없이 의원 정수 10명 또는 10만 명 이상이면 의회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해야 합니다. 집행부처럼 모든 의회도 각자의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 조직 운영이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를 비롯한 비슷한 문제를 느끼고 있는 다른 지방의회와 함께 연대하여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촉구한다면 전국 지방의회 조직 개편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본연의 기능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현행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기준 및 직급 기준의 모순을 지적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정부와 관계기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문. 1991년 지방자치의 부활 이래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부로 시행되면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 지원, 전문 인력 채용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지방자치 시대의 기틀을 마련했다. 그러나 기존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하던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여 강 단체장 약 의회 구조를 극복하고자 한 법 개정 취지가 무색하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인 집행부를 차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과 담당관의 설치 기준을 지방의회는 제15조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13조의 집행부는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2024년 3월 인구로 설치 기준을 제한하던 집행기관의 국장급 기구 설치를 지역 현안의 주도적 운영을 위해 자율화한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더욱이 부단체장 직급을 상급으로 상향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23년 6월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집행부는 승진 기회가 증가했지만 지방의회는 답보 상태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여전히 조직 구성권과 예상 편성권을 가진 집행부가 업무 총괄 공무원의 직급 역시 더욱 우위를 점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공무원의 직급 격차 심화는 지방정부의 견제와 감시라는 가장 주요한 지방의회의 역할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협치를 위해서는 최소 대등한 위치에 있어야 하나 현실은 지방의회는 그 지위와 권한을 보장받지 못하고 집행기관과 수평적 관계를 확고히 하는 독립적 대의기관의 면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상권 분립에 따라 의회의 집행부 감시 견제를 보장해야 하는 법령에서 지방의회 직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우수 인력의 유입을 방해함으로써 의회 사무기구의 전문성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동규정이 시자치구와 군으로 구분하여 기준을 다르게 적용함으로써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방의회 조직 운영에 있어 지방의회의 현실과 동떨어질 뿐만 아니라 지역 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점이다. 시자치구의 경우 지방의원의 정수 10명 이상, 군의 경우 지방의원의 정수 10명이고 인구 10만 명 이상인 경우에 의회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인구 20만 명이 넘는 안성시를 비롯하여 경기도 14개 시군이 의회 사무과로 인구 10만 명이 안 되는 비수도권 도시들은 의회 사무국으로 운영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현행 기준이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부조리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경기도 의회 사무과 체제의 지방의회 직원들은 4급 승진의 기회 자체가 없는 반면 더 작은 규모의 비수도권은 의회 사무국 체제에서 국장 4급 직위가 존재하므로 더 나은 승진 기회를 보장받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직 규모가 작은 기초의회의 경우 4급 승진 기회가 제한되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오히려 수도권 소규모 시의 경우 도농복합시로 사무의 관장 범위가 상대적으로 다양하고 행정 수요가 증가하여 심사할 의안이 복잡 다양해지고 의회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 소규모 도시들은 법령 때문에 지방의회 권한과 기능 확대의 길이 가로막혀 있어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와 균형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이는 법에 명시한 기관 분리형 체제의 취지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게 되어 의회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큰 장애 요소가 되어 있으며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분권을 실현하기 어려운 실정이 분명하다. 따라서 규정의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기준을 완화해야 하며 모든 지방의회에 각자의 지역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별 불균형성이 해소된다면 의회 사무직원의 승진기회 확보, 조직의 안정성 증대, 의회 행정의 효율성 향상 등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지방의회 인사권 제도 확립이라는 법의 입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고 지역 간 현실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아래와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모든 기초 지방의회가 시, 군, 구 구별 없이 의원 정수 10명 또는 10만 명 이상이면 의회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하라. 하나, 승진 정체 문제를 해소하고 집행부와 의회의 대등한 관계를 위해서 지방의회 국장 4급 담당관 직위를 신설하라. 하나, 의회 사무 직원의 순환 근무와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한 광역 기초의회 간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을 담은 중앙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인사제도를 운영하라. 2025년도 3월 18일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한 결의문과 건의문은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황영주 전략기획 담당관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략기획 담당관 황영주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25년도 교부세 간해시에 따른 세입 계상 및 24년도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사업과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 및 상반기 내 집행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 등 필수적인 내용만을 담아 편성하였습니다. 제안 설명서 1쪽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25년도 세입 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1조 3,571억 원으로 일시 차입 한도액은 407억 원입니다. 각 회계별 예산 총액 및 일시 차입 한도액과 예산 총칙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 회계별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의 총 규모는 1조 3,571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9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 회계가 1조 1,383억 원으로 49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287억 원이 증가한 2,034억 원을, 기타 특별회계는 13억 원이 증가한 1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 회계 세입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1조 1,383억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49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는 행정안전부 내시에 따라 14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24년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사업 11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4,164억 원으로 개별 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사업 등 241건이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되어 23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일반 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기능별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교 증감 내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지방행정 재정 지원 등 2개 부문에서 3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 방재 민방위 부분에 1억 원, 교육 분야는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등 2개 부문에서 2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예술 등 4개 부문에서 172억 원, 환경 분야는 상하수도 수질 등 5개 부문에서 12억 원,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생활보장 등 9개 부문에서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보건의료 등 2개 부문에서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업 농촌 등 3개 부문에서 136억 원, 산업 중소기업 등 에너지 분야는 산업진흥 고도화 등 2개 부문에서 23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도로 등 2개 부문에 73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수자원 등 2개 부문에서 5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내부 유보금 및 일반 예비비 등 총 4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인건비 등 총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부터 10쪽까지 조직별 세출 내역과 11쪽부터 15쪽까지 성질별 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 내역은 153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 수입은 5억 원이 증가한 2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공용주차장 사용료 및 위탁료, 차량 과태료 증액 등이 주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억 5천만 원이 증가한 2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 특별회계 범죄 예방 도시 환경 디자인 사업 도비 내시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보전 수입 등 내부 거래는 기정 예산 대비 6억 원이 증가한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24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증감 반영과 주차장 특별회계 예탁금 회수 및 도시재생 특별회계 전입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조 기타 특별회계 기능성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일반행정 부문에 2억 원을 증액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1천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 부문에 8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지역 및 도시 부문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쪽 조직별 세출 내역과 20쪽 성질별 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에 포함되지 않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의 때 담당관 국장 소장으로 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부터 2029년 안성시 중기 기본 인력 운영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입니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안성시 중기기본 인력 운영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중기기본 인력 운영 계획안을 수립하여 안성시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중기기본 인력 운영 계획안을 수립하여 향후 5년간의 인력 운영 방침을 정함으로써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행정 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쪽의 계획 수립의 필요성과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시 대내외 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중기적인 행정 소요와 인력 현황을 예측하여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조직 및 인력 운용을 도모하는 한편 국가 정책 사업 및 지역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자체 정원 인력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의 인력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안성시 의회 보고를 거쳐 경기도와 행정안전부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3쪽의 중기 인력 운용 전망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현황과 지역 여건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소요 예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령 재개정 및 사무의 이양 및 위임, 공모사업 추진 등의 신규 사무 발생, 각종 청사 신축에 따른 운영, 신도심 인구 유입 및 구도심 노령화에 따른 문화복지 소요 증가, 각종 재난재해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등 시민을 위한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해 인력 확충 소요가 꾸준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쪽의 인력 운영 기본 방침과 정원관리 기간별, 직종 직급별 인력 운영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 운영 기본 방침은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정원 동결 방침에 따라 긴축적 조직관리 기조를 유지하고 신규 인력 소요는 재배치 등 탄력적 인력 운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다음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 직급별 인력 운영 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의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은 출자 출연기간 설립 및 도시공사 전환 계획에 따른 기능 이관 시 예측되는 연도별 인력 재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의 향후 민간 위탁 계획입니다. 현재 준공 예정인 안성 수영 국민체육센터를 2025년부터 위탁 운영할 예정이며 그 외 청년문화센터 등 2개 시설이 2028년부터 위탁 운영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별첨 인건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중기기본 인력 운영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77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질문 요지서를 제출한 시정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30분이오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은 3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고 필요한 경우 보충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관실 의원님, 시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안정열 의장님과 동료 여러분,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안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보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모든 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관실 의원입니다. 최근 들어 평택시와 용인시가 큰 성장을 하면서 발전에 필요한 지역 기반 인프라와 주민 기피 시설 등을 안성시 경계 지역에 설치하여 발전 대신 환경을 선택해야만 했던 우리 안성시의 환경오염 피해를 야기하려 하고 있습니다. 의료 폐기물 소각장 사업, 용인시 자원 회수 시설 확충 사업,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LNG 발전소 건설 사업, 평택시 공설 종합 장사 시설 사업, 한전의 송전선로 건설 사업 등 용인 SK 하이닉스 산단에 이어 용인시 반도체 국가산단이 들어서면서 어쩌면 이미 예견된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런 위기와 변화의 순간에 안성시는 얼만큼 준비를 하고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는지에 대해 4개의 시정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인일보는 올해 3월 13일 광교 송전 철탑 이설을 두고 수원, 용인시의 갈등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용인시가 광교 송전 철탑을 수원시 관할 지역으로 이설하는 것을 두고 용인시 성북동 주민의 조망권 피해 등 민원 해소를 하라고 경기도에 직접 이의 제기를 하고 용인시장이 수원시에 소통과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보도를 했습니다. 용인시는 고작 하나의 송전 철탑 이설에도 이렇게 열을 올리고 있는데 안성시는 용인시의 남사 국가산단 및 원삼 SK 반도체 산단에 필요한 LNG 사업, 송전 선로 사업, 자원회수 시설 사업 등 안성 시민의 건강과 환경 그리고 경제적 피해가 자명한 사업에 대해 어떤 언론 보도도 없었습니다. 안성시장은 용인시의 주민의 이익과 권익 그리고 안성시의 재산과 환경 보호를 위해 의견을 내야만 합니다. 인근 지방자치단체 간 사전 협의도 무시한 채 마치 상급기관처럼 행세하는 용인시의 행태에 대해 안성시는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안성시장님께 답변 요구합니다. 앞선 용인시장처럼 용인 LNG 발전소가 설치되더라도 안성시가 발전소 5km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설치하라고 정부와 사업자와 용인시에 항변을 하셨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현재 인근 도시의 사업에 대해 왜 입장 표명 자료를 내지 않고 있는지, 또한 각 사업에 대해 어떤 의견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5일 안성시의회에서 요청한 용인 자원회수시설 및 LNG 발전소 대응책에 관한 간담회에서 안성시는 시장님의 지시로 2024년 11월 11일 인근 도시 용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TF를 부시장을 단장으로 전략기획 담당관을 총괄로 해당 관계부서를 구성하여 운영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TF는 구성 이후 2개월여 만에야 25년 1월 15일 추진 현황 청취 1차 회의를 2월 5일 2차 회의를 통해 민간합동대책위원회 구성 추진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회의는 전략기획 담당관의 정결로 단장인 부시장은 참석하지 않고 실무회의로 진행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시장, 부시장, 국소장 간담회가 있고 각 과별로 수시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마당에 굳이 인근 도시 사업 대응 TF 회의에서 다시 해당 부서들이 모여 보고하고 듣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 실제적 대응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대응을 한다는 것은 인근 도시 사업에 대한 정보를 미리 공유하고 전략기획 담당관은 대응 논리 개발을, 각 부서는 관련 사업 모니터링과 대응책을 공유하고 우리 안성시에 미칠 간접적 영향에 대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것을 논의하고 운영해서 목표에 맞는 결과를 쟁취해야 합니다. 지난해 11월 안성시의회 간담회에서 현재의 TF는 해당 전문 공무원만으로 구성하는 것보다 정치적 요구를 할 수 있는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과 함께 피해 당사자인 지역 주민 대표도 함께 TF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검토 요청을 하였으나 답변이 없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 대표들은 용인시 자원회수 시설 및 LNG 발전소를 대비하여 적극적 우려 표명 및 대책 강구를 요청하고 민간합동대책위원회를 구성을 요구했지만 그러나 안성시는 위원회 구성에 대해 대응 전략, 구성 시기 등 종합 고려가 필요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발전소 건립에 따른 갈등사항을 적극적으로 조정 완화하여 양성면민의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교과서적인 답변만 주었을 뿐이라며 지역 주민들은 분개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긴급하게 진행되는 인근 도시 사업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TF를 공무원과 함께 지역 정치인과 지역 주민 대표를 포함하여 구성하고 회의뿐만 아니라 실질 대응책을 미리 마련하고 진행하여 현장에서 결과를 완수할 수 있는 프로젝트 기구로 재편성하여 제대로 대응해 주십시오.
전국 초미세먼지 높은 지역에 안성시가 포함되면서 수백억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안성시의 노력을 아십니까? 25년 3월은 안성시의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총력 대응 기간입니다. 대기질의 악화를 막기 위해 선제적 대응책인 스마트 환경관리 시스템 미세먼지 대응 센터를 설치하고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를 제공하며 길거리에 쿨링로드, 자동물 분사 장치와 살수차 및 분진 흡입차를 운영하며 영농 폐기물을 집중 수거하고 먼지 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을 단속하고 축분, 퇴비 농장 등 축산시설을 점검하며 바람 숲길 사업 등 수많은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환경을 지킨 안성시의 노력에 적색등이 켜졌습니다. 용인시 평온해숲 화장장, SK 산담 방류수, 용인시 자원회수시설, 용인시 LNG 발전시설, 의료 폐기물 소각장 등으로 환경 영향평가가 개별평가가 아닌 누적 환경 영향평가를 요청한 지 얼마도 되지 않았는데 다시 평택시에서는 공설 종합 장사시설을 안성시 인근 400여 미터 거리에 설립한다고 합니다. 서풍이 불면 대기 및 환경오염에 대한 피해가 고스란히 안성시로 올 것이 자명합니다. 지난 용인 평온해숲 화장장 설치에도 안성시는 피해만 받고 겨우 SK 상생협약으로 관내 시민으로 화장장을 사용하는 혜택을 받은 뿐 예약은 용인 시민 후순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평택시와 용인시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안성시는 그 사이에서 이용만 당하고 피해를 받고 있으며 심지어 정당한 보상조차 못 받았다는 현실이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안성시 대기오염을 심각하게 훼손할 사업들이 줄줄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에 안성시에서는 평택시 공공 종합 장사시설에 대한 어떠한 환경오염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만약 장사시설을 설치한다면 안성시는 어떤 역할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한전의 송전선로 건설 사업은 용인시에 들어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수도권에 설치될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3개의 송전선로 노선으로 안성을 관통하는 사업입니다. 심지어 작년부터 시작된 송전선로 사업을 뒤늦게 올해 1월에야 들은 안성시는 송전선로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나 입장 표명도 없이 읍면동 이장단 회의를 통해 전력공사의 설명회를 진행하며 사업 단계 이행을 협력하고 있습니다. 한전에서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주도의 입지선정을 한다고 하나 위원회에 참석을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송전선로 사업은 진행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이미 안성시는 6개의 변전소와 400여 개의 송전탑이 전국 어느 지역보다 과도하게 설치돼 있고 안성 시민들의 유무형, 직, 간접 피해가 현재도 심각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또 3개의 노선이 집중해서 안성시로 송전탑을 관통해 온다면 안성시는 15개 읍면동 중 동북권은 1, 2동을 제외한 6개면 중부권 고3면을 합해 총 7개 면의 송전탑 설치를 하게 됩니다. 정말 대한민국 정부가 수도권의 끝에 위치한 안성시를 어떤 도시라고 생각하는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며 사업을 하는지 분노할 수밖에 없는 지점입니다. 관계기관을 대응하는 안성시 주민들은 이런 걸 요구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농민들로 전문 지식이 필요한 기관에 대항하기에 역부족이다. 안성시에서 설명해주고 대책을 같이 마련해주고 민관이 함께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도와달라. 항상 안성시 공직자분들은 사업을 처리하기 바쁜 듯합니다. 이런 여러 기피시설이 들어서도 누구 하나 그 지역의 주민에게 먼저 알리고 안성시가 대책을 다방면으로 찾고 있으니 같이 고민해보자 하지 못합니다. 정보에 대한 폐쇄성이 공직자의 사고를 경직시켜 적극 행정에 걸림돌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안성시가 모든 사업을 다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주민들도 아십니다. 그들에게 안성시민으로서 안성시에서 나와 내 마을을 최선을 다해 도와줄 거라는 신의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에 안성시장님께 묻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시책 사업으로 하는 전력공사 송전선로 사업은 법적으로 강행할 의지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성시에서는 향후 송전선로 사업에 대해 주민에게 어떠한 절차적 보호를 해주실 겁니까?
더불어 풍요로운 안성, 시민 이익이 최우선이 되는 안성시를 김보라 시장님께서 만들어주시길 바라며 앞서 말씀드린 4가지 질문에 대하여 인근 도시 사업들로 인해 안성 시민이 피해받지 않고 인근 도시와 상생할 수 있는 각각의 구체적인 향후 대응 계획에 대해 답변과 함께 인근 도시 대응의 실질적 대책 기구 마련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집행부에서는 시정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권을 상정합니다. 소관 특별위원회별로 회부된 예산안, 기금안과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3월 19일부터 3월 27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제23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